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드디어 터진 것 같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럭 안에 써놨던 비밀 메시지,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재무부 장관.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큰 미국 상업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 정지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을 했다. 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200조가 공중 분해가 됐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세계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가장 빨리 오게 한 가장 큰 이슈는 코비드-19,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을 그냥 인쇄기로 찍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뿌렸던 돈들을 다시 회수하고 있지만 결국 그 고금리 정책 때문에 이제 은행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죠. 어쨌든 2008년 레이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 또한 저금리 장기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은 유동성을 보유하고 그 유동성으로 돈놀이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은행에 보관해야 될 돈. 결국 이 합법적인 시스템이 돈이 어떻게 돈을 생성을 하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율이 은행에서 꼭 갖고 있어야 될 돈이 7%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은 1000만 원을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7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게 법적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930만 원으로 또 다른 상품으로 대출을 하죠. 그렇게 해서 돈은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행에는 이자라는 돈이 없다. 그 누군가는 빚을 내지 않으면 그 누군가는 빚을 갚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행은 빚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자로 만들어지는 신용창조, 즉 오히려 정의지표가 더 가상화폐와 가깝다. 어쨌든 우리나라 은행은 7%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 이 시스템으로 돈을 굴리면 이 1000만 원은 순식간에 1억 4천이 됩니다. 그런데 그 1억 4천은 그대로 있지 않죠. 계속해서 돈은 그 누군가에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즉 총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돈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제 달러 경제의 끝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엄청난 나비 효과를 보이겠죠.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시작이 어쩌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어쨌든 전통 금융의 붕괴, 달러 경제의 붕괴.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미래 예측. 더 이상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겠다. 그들의 무능,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한 번 더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재무부 장관. 그 말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인양반 짐 크래머, 인양반이 지금 대중의 멀매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전까지 실리콘밸리 뱅크의 주식을 사야 된다,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참, 인양반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찍었죠. 메이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래머, 암호화폐를 피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짜 해지를 위해서 금을 사야 된다. 크립토 마켓에 맞선 SEC 회장의 감사를 표한다. 그런데 인양반이 말해 실리콘밸리 뱅크는 망조가 들었다. 인양반 도대체 뭡니까? 자본충이죠, 자본충.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혹시 돈이 다른 곳으로 쏠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대중들을 현혹하고 대중들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인양반을 볼 때 정말 그 단어가 떠오르죠. 자본충.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대중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탐욕에 물든 달러 경제의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지급 준비율이 0%입니다. 0%. 그러니까 달러는 쓰레기란 얘기죠. 고객이 은행에 1000만 원을 가져다 줘도 은행은 그 1000만 원을 모두 다시 돈놀이를 해도 된다는 뜻이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어느 순간 미국 시장 점유율 26%의 실리콘밸리 은행에 모든 고객이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현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고객들이 은행에 가서 본인의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어쨌든 구제 금융을 해주긴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돈을 못 찾아가는 돈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억 정도 되겠죠. 그 말은 3억 이상의 예금을 애치해둔 고객들은 그 돈을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라진 돈이 200조라는 발표를 했고요. 자,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한 파급 효과는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써놨던 그의 비밀 메시지, 그리고 같은 날 영국 타임즈 신문 1면에 실린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래서 제 영상의 첫 번째 영상이 이 영상이죠.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전에 봐야 할 신문 한 장. 이 영상이 저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대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넷 앨런도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의 재무 상태도 검토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꽤 심각합니다. 미국의 부채도 그렇고 분명 실리콘밸리 뱅크의 여파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계속해서 달러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 그리고 시민들은 많아지게 되고 결국 그 돈들이 어디를 찾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주식 시장, 금 시장, 채권 시장, 그리고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 여파는 오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알아가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 시장에 풀리는 천문학적인 돈들은 어느 곳으로 흘러갈까요?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바뀌고 있다. 인식이 바뀌고 있다. 주식이 상승을 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땐 쳐다도 보지 않았던 암호화폐, 비트코인, 결국 그곳으로 돈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의 XRP 활용도, 통화정책, 디폴트, 미국의 채무, 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결국 CBDC에 따르는 통화정책의 전환이겠죠. 아주 이 판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할 건지 사면초가 궁지에 몰린 미국. 겉으로는 깡깡해 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되게 떳떳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노답인 국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이 가져가야 할 데미지를 혼자 갖고 가진 않겠죠. 결국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쨌든 암호화폐 관련 유튜버지만 참 요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모든 게 흔하다. 너무나 흔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게 뭐 자원이든 전기든 옷이든 돈이든 자동차든 너무나 흔했던 게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찍어내는 신용창조, 100만 원이 1억이 되는 과정 너무나 쉽죠. 그리고 그 돈들이 너무나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되는 금융위기,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흔하게 사용했던 것들, 이제 그런 흔함의 역습이, 디지털의 역습이 다가올 걸로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XRP를 갖고 계시죠. 어쩌면 XRP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거는 결국 몇 년 뒤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XRP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가격 돌파구가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징글징글하죠, 여러분들. 비트TV는 매일 그냥 XRP 이야기만 하고 XRP 오른다는 이야기만 하고 호재가 축적됐다고 하고 그 와중에 SEC와의 소송이 호재라고 하고 참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하겠죠. 하지만 저의 신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호재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재를 한 방에 뚫어줄 SEC와의 소송, 그리고 어쨌든 리플의 CBDC 호환성,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20개국에서 XRP 레저 프로토콜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가장 큰 돈의 움직임이 될 수 있다.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어쨌든 선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저의 이런 예측들이 맞는다면 충분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활짝 웃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쫙쫙 펴드릴 수도 있지만, 저의 이런 예측들이 만약에 틀린다면 그래도 다른 코인보다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깨 쫙쫙 펴시고 자존감도 뿜뿜하시고, 겉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지만 속으로 나는 매우 잘하고 있다, 매우 떳떳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XRP가 가격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충분히 떡상할 수 있다. 모든 걸 돌파하려고 한다. 뚫고 나가려고 한다. 이 말 좀 그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버티세요. 견디세요. 다른 코인 가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일요일이니까 웃읍시다. 어떻게든 웃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XRP가 어려운 시기를 끝내고 가격 돌파구가 곧 다가올 거라고 써져 있네요. 믿어봅시다. 저를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을 꼭 믿으세요. 제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 전달자 같은 느낌을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희망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희망에 대한 결과가 이제 곧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희망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터질까 터진 것 같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럭 안에 써놨던 비밀 메시지.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재무부 장관.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큰 미국 상업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 정지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을 했다. 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200조가 공중 분해가 됐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세계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가장 빨리 오게 한 가장 큰 이슈는 코비드-19,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을 그냥 인쇄기로 찍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뿌렸던 돈들을 다시 회수하고 있지만 결국 그 고금리 정책 때문에 이제 은행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죠. 어쨌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 또한 저금리 장기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은 유동성을 보유하고 그 유동성으로 돈놀이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은행에 보관해야 될 돈. 결국 이 합법적인 시스템이 돈이 어떻게 돈을 생성을 하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율이 은행에서 꼭 갖고 있어야 될 돈이 7%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은 1000만 원을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7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게 법적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930만 원으로 또 다른 상품으로 대출을 하죠. 그렇게 해서 돈은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행에는 이자라는 돈이 없다. 그 누군가는 빚을 내지 않으면 그 누군가는 빚을 갚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행은 빚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자로 만들어지는 신용창조, 즉 오히려 종이지폐가 더 가상화폐와 가깝다. 어쨌든 우리나라 은행은 7%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 이 시스템으로 돈을 굴리면 이 1000만 원은 순식간에 1억 4천이 됩니다.
그런데 그 1억 4천은 그대로 있지 않죠. 계속해서 돈은 그 누군가에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즉 총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돈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제 달러 경제의 끝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엄청난 나비 효과를 보이겠죠. 전 세계적 금융 위기의 시작이 어쩌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어쨌든 전통 금융의 붕괴, 달러 경제의 붕괴.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미래 예측. 더 이상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겠다. 그들의 무능,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한 번 더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재무부 장관. 그 말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인양반 짐 크래머, 인양반이 지금 대중의 멀매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전까지 실리콘밸리 뱅크의 주식을 사야 된다,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참, 인양반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찍었죠. 메이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래머, 암호화폐를 피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짜 해지를 위해서 금을 사야 된다. 크립토 마켓에 맞선 SEC 회장의 감사를 표한다. 그런데 인양반이 말해 실리콘밸리 뱅크는 망조가 들었다. 인양반 도대체 뭡니까? 자본충이죠, 자본충.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혹시 돈이 다른 곳으로 쏠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대중들을 현혹하고 대중들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인양반을 볼 때 정말 그 단어가 떠오르죠. 자본충.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대중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탐욕에 물든 달러 경제의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지급 준비율이 0%입니다. 0%. 그러니까 달러는 쓰레기란 얘기죠. 고객이 은행에 1,000만 원을 가져다 줘도 은행은 그 1,000만 원을 모두 다시 돈놀이를 해도 된다는 뜻이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어느 순간 미국 시장 점유율 26%의 실리콘밸리 은행에 모든 고객이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현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고객들이 은행에 가서 본인의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어쨌든 구제 금융을 해주긴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돈을 못 찾아가는 돈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억 정도 되겠죠. 그 말은 3억 이상의 예금을 애치해둔 고객들은 그 돈을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라진 돈이 200조라는 발표를 했고요. 자,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한 파급 효과는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써놨던 그의 비밀 메시지, 그리고 같은 날 영국 타임즈 신문 일면에 실린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래서 제 영상의 첫 번째 영상이 이 영상이죠.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전에 봐야 할 신문 한 장. 이 영상이 저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대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넷 앨런도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의 재무 상태도 검토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꽤 심각합니다. 미국의 부채도 그렇고 분명 실리콘밸리 뱅크의 여파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계속해서 달러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 그리고 시민들은 많아지게 되고 결국 그 돈들이 어디를 찾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주식 시장, 금 시장, 채권 시장, 그리고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 여파는 오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알아가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 시장에 풀리는 천문학적인 돈들은 어느 곳으로 흘러갈까요?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바뀌고 있다. 인식이 바뀌고 있다. 주식이 상승을 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땐 쳐다도 보지 않았던 암호화폐, 비트코인, 결국
그곳으로 돈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의 XRP 활용도, 통화정책, 디폴트, 미국의 채무, 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결국 CBDC에 따르는 통화정책의 전환이겠죠. 아주 이 판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할 건지 사면초가 궁지에 몰린 미국. 겉으로는 깡깡해 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되게 떳떳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노답인 국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이 가져가야 할 데미지를 혼자 갖고 가진 않겠죠. 결국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쨌든 암호화폐 관련 유튜버지만 참 요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모든 게 흔하다. 너무나 흔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게 뭐 자원이든 전기든 옷이든 돈이든 자동차든 너무나 흔했던 게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찍어내는 신용창조 100만 원이 1억이 되는 과정 너무나 쉽죠. 그리고 그 돈들이 너무나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되는 금융위기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흔하게 사용했던 것들 이제 그런 흔함의 역습이 디지털의 역습이 다가올 걸로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XRP를 갖고 계시죠. 어쩌면 XRP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거는 결국 몇 년 뒤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XRP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가격 돌파구가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징글징글하죠, 여러분들. 비트TV는 매일 그냥 XRP 이야기만 하고 XRP 오른다는 이야기만 하고 호재가 축적됐다고 하고 그 와중에 SEC 소송이 호재라고 하고 참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하겠죠. 하지만 저의 신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호재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재를 한 방에 뚫어줄 SEC와의 소송 그리고 어쨌든 리플의 CBDC 호환성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20개국에서 XRP 레저 프로토콜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가장 큰 돈의 움직임이 될 수 있다.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어쨌든 선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저의 이런 예측들이 맞는다면 충분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활짝 웃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쫙쫙 펴드릴 수도 있지만 저의 이런 예측들이 만약에 틀린다면 그래도 다른 코인보다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깨 쫙쫙 펴시고 자존감도 뿜뿜하시고 겉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지만 속으로 나는 매우 잘하고 있다. 매우 떳떳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XRP가 가격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충분히 떡상할 수 있다. 모든 걸 돌파하려고 한다. 뚫고 나가려고 한다. 이 말 좀 그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버티세요. 견디세요. 다른 코인 가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일요일이니까 웃읍시다. 어떻게든 웃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XRP가 어려운 시기를 끝내고 가격 돌파구가 곧 다가올 거라고 써져 있네요. 믿어봅시다. 저를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을 꼭 믿으세요. 제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 전달자 같은 느낌을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희망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희망에 대한 결과가 이제 곧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희망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